예, 시장을 또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변수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또 연말 시장 전략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 센터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게 워낙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도 예. 하고 뉴스 하나에 따라서 이거 잘 될 것 같다, 또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글쎄 10월부터 또 12월 계속해서 또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기대할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중국이 조금 좀 양보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비춰졌습니다만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5월달, 10월달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비율을 맞춰주는 형태로 무역 협상이 진전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다 지금 제대로 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중국이 내놓은 이 정도 카드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 주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12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 진전되는 모습을 보일 거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추가적으로 뭔가 얻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눈높이를 낮추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하는 데 유리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정돼 있던 그 12월 15일 관세도 부과하는 쪽으로 우리가 상정을 하고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같아서는 부과하는 걸로 보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예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발표를 중국에서 하자마자 또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예정대로 15일 날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지금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네. 좀 이럽니다. 트럼프는 또 지금 재선 앞서서 탄핵 정국도 피해 가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에 대한 침체 이런 우려감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로 계속 덮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연말 시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수급은 우호적일 수 있는데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지수를 어느 쪽으로, 상 쪽으로 보세요? 하 쪽으로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사실은 위로 열어놓을 수 있는 룸은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2130포인트니까 올라봐야 한 2150 정도면 너무 야박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2150에서 정말 수급이 잘 돌아서서 시장에 우호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장할 수 있는 최대 맥스의 상한치는 2200이 최고다. 하지만 2150 정도까지 가면 또 숨고르기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한 달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반복될 거다. 그렇다고 보면 연말까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타겟의 맥스는 2200 그리고 2150 사이에서의 거래가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로 가면은 배당 관련된 수급은 시장에는 무조건 우호적입니다. 아무리 적게 들어와도 한 2조에서 3조 정도는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연말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이 배당 수익률에 대한 매력도는 또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취하기 위한 연말에 자금 수요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4분기 또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에는 또 선뜻 시장을 사들여 간다. 이런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연말에 수급이 우호적일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위쪽으로 좀 더 열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이 많이 열리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50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야박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게 크게 레인지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배당 수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양도세 강화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계속 보도록 할 텐데 수급 얘기 나왔으니 그럼 MSCI 리밸런싱 이제 끝났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증권가에서 대부분 하는 얘기들 보면 특히 외국인의 어떤 선물 시장을 봤을 때 수급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 우호적일 거야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팔면 어디 장사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외국인들이 연말에 가면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장사는 많이 접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네. 보통 이제 11월 정도 되면은 얼추 이제 올해 수익률을 확정시키려는 모양새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이고요. 하지만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 높지는 않습니다만 금리를 비교했을 때에는 한 번 들어와서 한 달 사이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0에서 80bp 정도의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외국인들도 충분히 배당 관련된 자금을 밀어 넣을 그런 유인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외국인들은 중국 시장의 종속 변수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련돼서의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확정시킬 수 있는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패시브 자금, 배당을 노리는 패시브 자금은 들어올 수 있겠다. 하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만큼의 강한 매수세를 유입시키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력이나 아니면 시기상 그렇게 활발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충분히 팔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시장을 끌어올릴 만큼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냐 여기까지 기대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겨울 휴가 좀 이르게 가겠다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 부분도 계속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그 삼성전자의 30% 캡 네. 그 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한번 진단은 했었거든요. 네. 처음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올 때. 그때 이후로도 또 좀 얘기가 나왔길래 좀 이거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ETF가 많다 보니까 더 이제 좀 민감하게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12월 달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30%를 넘어가게 되면 그 룰을 적용시키게 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30%를 안 넘겼습니다. 네. 어제 기준을 보면요. 정확히 29.7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30% 룰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걱정하는 부분은 30%를 넘었을 때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30%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줄여야 되니까 이제 이 부분들의 걱정이시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 아무리 높은 고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30.3%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2주 전에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면서 다시 30% 밑으로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를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절대량 규진이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30% 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시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룰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한 종목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갖는 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시장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특이하고 저는 어찌 보면 이 룰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서 30%, 40% 차지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삼성전자 시장이지 국내 코스피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룰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되고 그것이 수급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거냐 여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30% 그 캡, 그 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한 5에서 6%는 더 올라야 여기에 부딪힌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짚으면서 질문을 드렸고 결국에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는 게 좋아? 아니면 룰에 부딪혀서 약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좋아? 그런데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오르는 게 좋은 거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삼성전자의 비중이 오르지 않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고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줘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비중 퍼센티지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보시면
시장을 조금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면 지금 시장이 2,100은 택도 없다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시죠. 예. 달리 이야기하면 삼성전자가 독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삼성전자가 독주를 하다 보면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누그러진다. 이렇게 되면 다른 종목들로 관심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오를 가능성을 가지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시장의 활기는 다른 여러 종목들로 확산되면 그게 더 오히려 시장한테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된다 안 된다 시장이 불편하다 이렇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오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3분기 또 연말과 예. 실적 타이밍을 이용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군이나 종목군들 있으십니까? 업종은 사실 되게 이게 모순되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익의 수정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업종을 꼽아봐라라고 하면은 IT가 단연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를 더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할 수 있죠. 이를테면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타 기본 IT 업종군 중에서 골라내려고 한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라고 국한시키긴 어렵겠습니다만 여전히 IT에 대한 관심은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올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난히 신차에 대한 기대감 효과 생각보다 괜찮고요. 올해 3분기까지 완전히 눌려 있었던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가 4분기 들어서는 조금 돌아서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업종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활로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유가를 기준으로 보면 12월, 1월, 2월 이때쯤이 되면 물가지표가 어쨌든 조금은 우상향에 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유가를 기준으로 보면 유가가 전년 동기비로 12월부터는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조금은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경기 민감주의 중에서는 화학 업종도 한 번쯤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IT에 관심 가져보실 수 있겠고요. 자동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화학 이런 업종들을 한 번쯤 챙겨보실 만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얘기해 주셨고요. 화학 업종도 얘기해 주셔서 네. 살짝은 놀랐습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 1, 2월까지의 흐름들 보시면서 화학주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에 시장 맞이하면서 또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나 투자 전략,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12월에 가면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내릴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금리 한 번 더 내린다라는 시그널 나오게 되면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중무역 협상 여전히 12월 달에도 시장에 잡음을 낼 업종 이슈이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들고 내리고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 하나를 집으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리는 쪽으로 움직여줄 것이냐 이것만이 지금 연말의 포인트다라고 보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12월 달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한 것처럼 보실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하시면 대응 어려워지시니까 일단 수급 우호적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매매하시기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수급은 우호적이다라는 전제를 계속 깔아놓은 상태에서 변수들이라고 한다면 연준의 금리 결정과 또 연준의 스탠스 계속 지켜보자. 간단 명료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